안녕하십니까. 한국 빅게임 낚시의 시초 지깅 코리아부터 지금까지 지깅, 캐스팅, 파핑 게임만을 20년간 고집스럽게 해온 양관장입니다. 자, 그럼 탑업태에 장착되는 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훅입니다. 이 싱글훅은 이 탑업태의 아랫부분과 뒷부분에 장착을 하는데, 바늘 끝 모양이 이렇게, 뒷바늘은 바늘 끝이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아랫바늘은 바늘 끝이 아래로 가게 해서 이런 형태로, 이 방향으로 달아주시면 훨씬 바이트, 훅셋을 하는데 훨씬 효과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아래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훅셋을 했을 때 고기가 먹으려고 할 때 또 그 고기를 바늘을 입에 걸려고 하는 훅셋 과정에서 바이트가 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로, 그리고 아랫바늘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이게 이제 통상 기본적인 거라는 거. 자, 그리고 요 싱글훅은 가을철이나 굉장히 이 방어나 부시리들이 활성도가 좋을 때, 그때는 이 싱글훅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싱글훅은 고기가 이 베이트를 공격을 하고 물었을 때 훅셋이 들어가죠. 훅셋이 됐을 때 이 싱글훅 같은 경우에는 훅셋만 이루어지면 거의 빠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랜딩 도중에 벗겨지거나 하는 확률은 많이 트래블훅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낼 확률이 높죠. 그 반면 트래블훅에 비해서 처음 바이트 받았을 때 훅셋을 할 때 그냥 이 입이나 주둥이 쪽에 걸리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스바이트라죠. 미스바이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훅은 트래블훅에 비해서 첫 훅셋 할 때 어려움이 사실 있다라는 거. 고기가 공격할 때 도망가는 연출을 해주죠. 이 펜슬이 도망가는 연출을 해주다가 고기가 칠 때 살짝 스테이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스테이시 타임이 너무 길다거나 또 너무 짧다거나 하면 그냥 미스바이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련하고, 그러한 느낌은 필드에서 많은 경험치에 의해서 쌓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싱글훅은 봄철과 같은 계절에는 굉장히 입질이 얕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고기를 낚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봄철, 여름 초반까지는 트래블훅을 많이들 씁니다. 그리고 싱글훅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바늘이 하나다 보니까 루어에 상처를 많이 주질 않아요. 지금 이 바늘만 해도 한 2년 정도 껴놓은 상태로 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루어가 이 아래쪽 부분 말고는 거의 좀 상처가 많지 않아요. 없어요. 이게 싱글훅의 장점이에요. 싱글훅은 처음 바이트하기 힘들고, 바이트가 됐을 때는 랜딩할 때는 훨씬 유리하다. 트래블훅에 비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트래블훅. 아까 싱글훅에서 말했던 것처럼 트래블훅은 바늘이 3개다 보니까 처음에 바이트가 들어왔을 때 훅셋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3개다 보니까. 그런데 이 3개 단점은 뭐냐면 꼭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3개가 꼭지점이 돼서 그 위에 설 걸리면, 이렇게 설 물게 되면, 지금 제가 손으로 입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눌렀죠.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빠집니다. 걸리지 않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바이트는 쉬우나, 처음 훅셋은 쉬우나, 랜딩 도중, 고기를 끌고 오는 도중에 그냥 이탈해 버리는, 빠져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핑 게임에서 고기를 걸었어요. 이때 뭐를 하죠? 훅셋 과정을 세게 들어가죠. 그게 바로 이 바늘을 고기의 입에 세게 박아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훅 박히게. 그래야지만 랜딩할 때 벗겨지지 않겠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그 점이에요. 랜딩 도중에 벗겨진다는 거. 그거는 첫 바이트에서 고기를 훅셋 과정이 생략되거나 약했다는 거. 그게 바로 그 트래블 훅의 약점이죠. 강점은 첫 공이 들어왔을 때 바이트가 잘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강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내가 좋아하는 루어 그리고 비싼 루어들 쓸 경우가 참 많은데 그걸 망가뜨린다는 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반달무늬로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죠. 이게 트래블 훅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초보자들이 얼핏 봤을 때 우와 고기가 물어서 이렇게 됐나 보다. 아니죠. 이 트래블 훅이 계속 움직이면서 하루에 캐스팅을 하면 수백 번은 합니다. 그러면 벌써 이 상처가 이렇게 많이 생겨요. 뒤에 들어요. 그래서 루어를 많이 훼손한다는 점. 이게 트래블 훅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트래블 훅은 봄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가을철에도 역시 위력을 발휘하는데 가을철에는 고기가 많이 달려드는데 굳이 이 트래블 훅을 쓰면 나중에 뜰채에서 고기를 벗기고 뜰채에서 이 루어를 뺄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뜰채 그물에 막 휘 감기기 때문에. 그래서 트래블 훅은 가급적이면 가을과 같은 시즌에는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래블 훅은 여러분들이 잘 선호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트래블 훅을 1년 12달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본인들의 기호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자, 트래블 훅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루어와 훅의 무게를 잘 맞춰서 쓰세요. 권장 훅이 있어요. 루어마다 사실 때 보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사이즈를 잘 달아서 운영하시면 돼요. 무조건 큰 걸 단다.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 루어가 그 만든 설계한 사람의 의도대로 물 위에서 슬라이딩 뭐 이런 게 자유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무게가 가중되면 그 액션을 저해하게 되죠. 방해하게 되죠. 아무래도 고기를 꼬시는 데는 불편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훅은 반드시 그 사람이 제작 의도에 맞게끔 맞춰 써라. 이건 안관장이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자, 트윈 훅인데 이 트윈 훅은 싱글훅과 트래블 훅의 서로의 단점을 보완했어요. 그 트윈 훅이라고 보시면 돼요. 봄철에 트래블 훅이 좋고 그 다음에 가을에 싱글훅이 좋다. 그럼 이제 그 중간이에요. 이건. 봄철에 싱글훅을 쓰고 싶은데 싱글훅이 바이트가 될 확률이 낮다. 그렇다고 해서 트래블 훅을 쓰자니 좀 또 마지막 랜딩 순간 또 벗겨질 확률도 있고 트윈 훅을 쓰시면 되죠. 아주 예리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슬로우 지깅판을 세븐제로로 만들면 굉장히 예리하면서도 관통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근처에만 왔어도 움직이면서 슬로우 바늘과 같은 슬로우 지깅과 같은 역할을 해요. 몸에 찍힌다거나 아가미 부위에 찍힌다거나 또는 입으로 정확히 들어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훨씬 고기의 바이트, 히트 확률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래서 봄철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래블 훅에 비해서 찍힘이 덜하겠죠. 이 트윈 훅이 싱글훅과 마찬가지예요. 찍힘이 덜합니다. 네. 바이트 확률과 그 다음에 트래블 훅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보시면 돼요. 트윈 훅. 그래서 봄철에도 저는 이 트윈 훅으로 고기를 마리수로 많이 캐스팅 게임에서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트윈 훅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실상 저희 국내에서는 트윈 훅을 많이 팔질 않는데 이 트윈 훅이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샵에 사실 많이 걸려 있어요. 또 참치 캐스팅 게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구하지 못하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만들어서 쓰시면 훨씬 좋은 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윈 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 자, 그럼 타버터
토이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이녹 만들기 전에 재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료 소개라고 하니까 무슨 음식 만드는 레시피 같기도 하네요. 자, 재료는 먼저 가장 중요한 훅은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슬로우 지깅 바늘 7제로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자, 요 모양이고요. 그 다음 어시스트 300lb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수축 튜브 마지막 마무리할 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링은 사이즈가 6.5가 작업하기 편하고 6.0도 괜찮습니다. 사실 6.0도 괜찮고요. 그 다음 이 어시스트 라인을 꼬고 통과하고 할 때 도움을 줄 코바늘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시스트 훅 마무리 작업을 들어갈 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때 쓰는 바로 요 타잉 보빈과 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라인을 자를 때 쓰는 이 합사가위가 아니면 잘 잘리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이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시스트 훅을 토이녹에 알맞은 사이즈만큼 잘라줍니다. 저는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 한번 잘라 볼게요. 합사가위를 이용해서 자릅니다. 그리고 자른 만큼 트윈이니까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또 같은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나면 요 안에 있는 300lb 안에 있는 어시스트 안에 이렇게 심지를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심지가 나오죠? 요 심지를 빼주셔야 돼. 빼주고요. 또 하나 더. 여기도 이렇게 좌우측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 하면 심지가 나와요. 요 심지를 제거해 줍니다. 심지를 제거하셨으면 요 어시스트 라인을 솔리드 링에 결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링 여기 있고요. 자, 요 솔리드 링에 자, 결합하기 위해서는 절반을 접어서 먼저 코바늘로 요 어시스트 라인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안에 어시스트 라인 안쪽으로 이렇게 코바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링을 이렇게 껴줍니다. 솔리드 링을 이렇게 껴주고, 그리고 코바늘을 이용해서 어시스트 라인을 안쪽으로 관통시켜 줍니다. 이렇게 최대한 당겨주고 마무리는 이렇게 잡아 당겨서 됐죠? 그러면은 하나 더 똑같은 방법으로 반을 접고 코바늘을 이용해서 가운데 구멍으로 어시스트 라인 안으로 코바늘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었으면 또 똑같이 솔리드 링을 넣어주고 어시스트 라인 반대편을 관통시켜 줍니다. 안으로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마무리는 살짝 잡아 당겨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라인 두 개가 만들어졌으면 이 링의 윗부분하고 동일하게 이 바늘을 꽂을 수 있게끔 어시스트 라인을 이렇게 이쪽을 납작하게 눌러줘요. 이 곡선이 지면 바늘이 뚫고 지나가기가 좀 힘들죠. 평평해야 내가 원하는 곳을 잘 뚫을 수 있으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평평하게 이 면과 같이 이 둥근 면과 같은 면 쪽으로 어시스트 라인을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 당겨줍니다. 양쪽을. 그러면 이 위쪽이 평평해졌죠. 그럼 여기로 평평해진 곳으로 훅을 집어넣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슬로우 지깅 바늘 7제로. 자, 저는
손톱 길이 한 반마디 정도의 이렇게 반마디 정도 위치에 이 슬로우 징익 바늘을 걸을 건데, 관통을 시킬 건데, 길거나 작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길게 하면 자꾸 간섭이 돼서 최대한 작게 하려는 위주입니다. 작게 하면서도 강하게. 그러면 아까 면을 납작하게 한 부분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살살살살 달래주면서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랑 같은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어보면 같은 위치 나오죠. 그건 손톱으로 살짝 표시를 하고, 또 똑같이 요 윗부분 등, 솔리드링의 등 부분과 나란하게 똑같이 하나 더 관통을 시켜줍니다. 슬로우 징익 바늘 똑같이 넣어줘요. 아이고. 네, 다시 한 번 더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살살 달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자, 이런 모양이 나왔죠. 그럼 요걸 이제 돌려서 요 어시스트가 바늘 등 쪽으로 가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돌려주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등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살짝 발라서 임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간 접착제죠. 순간 접착제를 낚시 바늘 등에 살짝 발라보도록 할게요. 많이 묻히시지 않아도 돼요. 살짝.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금방 달라붙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면 자연스럽게 바늘끼리 서로 왔다 갔다. 자, 이렇게 또 똑같아요. 반대 방향도 똑같이 이렇게 바늘 등으로 순간접착제에서 조금만 바르세요. 흠뻑 바르면 작업하기가 더 불편하겠죠. 조금만 발라서 임시 고정. 손에 묻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서로 등이 이렇게 솔리드링하고 등 부분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서 서로 이것들이 서로 간섭이 되지 않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훅셋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 등 쪽으로. 자, 임시 고정이 됐으면, 자, 이제 여기까지가 좀 쉬운 단계였고, 이 단계가 끝나면 이제 바로 타잉 보빈을 이용해서 끝에 어시스트를 제거하고 마무리 짓는 이제 그 과정이 남았어요.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선 탁상용 바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탁상용 바이스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바늘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이스에 물려서 타잉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늘 끝 부분이 바이스 끝 부분에 맞게끔 바늘 끝이 아래로 가게 해서 바늘 등이 위로 바이스를 물려주세요. 이 탁상용 바이스는 구하기도 쉽고 인터넷으로 가격도 얼마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바늘을 직접 묶으시겠다고 하면 싱글훅을 묶을 때도 되게 필요하고요. 이 바이스가 손을 안 아프게 합니다. 손만 갖고 하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바이스 이렇게 물려놓고 작업을 하시기가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바이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분의 어시스트를 잘라주시고요. 잘라주고, 자, 타잉 실로 타잉 보빈을 사용해서 이제 감아주도록 하는데, 요게 이제 걸리적거리겠죠. 간섭을 주기 때문에 요걸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요 정도, 너무 길어지지 않게.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로 스타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빈을 계속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촘촘하게. 그리고 약간 압력을 가해서 압력을 많이 가할수록 더 세게 붙어 있겠죠. 강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촘촘하게 안 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내려가셔도 돼요. 왜? 올라올 때 또 붙여서 올라오면 되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내려가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이 바늘을 만드는 사람의 앵글러의 마음이야.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가도 되고, 어차피 마무리는 같을 거니까. 자, 이 끝까지 갔으면 여분의 요 타잉 실을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끝에 나온 실을 마무리 안 보이게. 그럼 조금 더 내려가면 되겠죠? 네, 조금 더 내려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오면서는 이제 조금 촘촘하게 이 하얀 어시스트가 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더 감아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많이 감기면 감길수록 강해지겠죠. 근데 또 너무 많이 감아버리면 두꺼워지고 무게가 또 나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최대한 알맞게,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반복되게 감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감아주세요. 자, 다 감았으면 요 끝에서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끝에서 서너 번 더 감아주시고, 자, 라인을 좀 길게 늘어뜨려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원을 만들어줘요. 원을 아래서 위로 하나, 그리고 꼬아주고 아래로 둘, 또 꼬아주고 위로 셋, 꼬아주고 아래로 넷, 꼬아주고 위로 다섯. 이렇게 반복해서 5번만 이렇게 꼬아줘서 관통시키면, 위아래로 관통시켜주면 효과적으로 매듭이 지어져요. 이 긴 줄을 잡아 당깁니다. 꽉 당겨 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는 합사가위로. 네, 어디 볼까요? 잘 됐나?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네, 이제 반대편 똑같이, 반대편도 같이 갑니다. 바늘 끝부분이 바이스 끝에 같이 이렇게 맞물리게 바이스를 잠궈 주시고요. 잠궈 주시고, 요 윗부분에 바늘 등 부분 여유, 이렇게 늘어져 있는 어시스트를 잘라냅니다. 약간 사선으로 자르는 게 좋아요. 사선으로 자르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너무 이렇게 턱이 지지 않게 이렇게 나오니까 더 하기가 쉽겠죠. 자, 그리고 이게 간섭이 되죠 지금. 요거는 살짝 감아서 이런 식으로, 많이 감지 않아도 돼요. 한두 번만 감아서 내가 감기 편할 정도. 자, 아래에서 위로. 자, 아까 했던 거 반복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감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촘촘히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일단 초벌로 한번 쭉 내려가 주고 마무리 하면서 올라오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초벌로 듬성듬성 내려가 줍니다. 듬성듬성. 그리고 끝부분을 자르고 너덜대지 않게 조금 더 라인이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죠. 자, 내려갔다 싶으면 다시 이제 올라오면 돼요. 올라올 때는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시스트를 끝까지 다 타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아줍니다. 네, 이렇게 일률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타잉 실이 굉장히 얇은 실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십 번, 뭐 100여 번 이렇게 감기면서 굉장한 끈끈함을 줘요. 굉장한 강인함을 줘요. 나무 젓가락도 여러 개 모이면 소나무처럼 강해진다. 안관장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감아주세요. 감아주시고, 자, 이제 마무리 끝까지 왔으면 서너 번 더 감은 다음에
자, 똑같아요. 길게 늘어뜨리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원, 아래에서 위로 한번 올라갔으면 트위스트, 내리고 트위스트, 올리고 트위스트, 내리고 트위스트, 마무리입니다. 됐죠? 그러면 긴 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네, 쭉 잡아 당겨 주시고 여윗줄은 잘라주고. 자, 이제 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90% 다 된 겁니다. 90%. 자, 이렇게 서로 바늘이 아무리 흔들어도 서로가 간섭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같은 방향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이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까 요 등이 중요하다 그랬죠. 서로 이렇게 요 솔리드 등과 바늘 등이 같은 방향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 이렇게 되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축 튜브를 이용해 여기를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늘에 수축 튜브를 끼워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부분까지 올려주시고요. 반대편 똑같이 수축 튜브를 꽂아서 타잉한 그 윗부분까지 이렇게 올려줍니다. 수축을 하는 방법은, 수축을 시키는 방법은 불로 직접 열화시켜서 이렇게 수축하는 방법이 있고, 끓는 물에 담그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바늘을 많이 만들 때는 끓는 물에 담그는 게 효과적이고, 지금같이 이렇게 몇 개 안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라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는 라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수축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또 너무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면 이 어시스트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불에 너무 가까이 갖다 대면.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이렇게. 그러면 수축 튜브가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잘 됐네요. 이렇게.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타버터 트윈 훅인데 이 슬로우 지깅 바늘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기도 할 뿐더러 이 예리함이 보통 지깅 바늘보다는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고기가 호기심에 타버터를 친다거나 이랬을 때 꼭 입으로 훅컵이 안 되더라도 몸에 걸린다거나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민한 시기에는 꼭 이 트윈 훅이 위력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안관장의 타버터 트윈 훅 만들기. 자, 오늘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들도 트윈 훅을 만드셔서 좋은 조과를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자, 대물하십시오.